반갑습니다. 당신의 수능 웨이메이커 칸 선생입니다. 자,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대비 특별 방역 대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치르고 이제 어느덧 5월이 되었고 뭔가 정신 차리려고 하니까 이제 곧 6평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는 걸 알고 있고 잘 봐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분이 드는 상황인데 뭔가 준비해 놓은 건 없고 이제 시간은 거의 다 왔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백신을 2방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우리가 남은 기간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 동안에 해야 될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부분들을 저랑 같이 점검하시고 준비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고 그게 왜 중요한지 알아야 되고 그 왜 중요한지를 알았을 때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지피지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6평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6평이 뭔지가 왜 중요한지까지 아셔야 그거에 맞춰서 대비를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다고요? 대비를 할 수 있다고요. 대비를 하려면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알고 아는 것을 바탕으로 준비를 하시면 그게 철저한 준비가 될 거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일단 나를 알고 적을 알고 그리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자.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일주일은 남겨놓은 상태에서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D-7 플랜을 적용하신다고 했을 때 일주일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해온 공부들을 써먹을 수 있는,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 6평 잘 봤으니까 그걸로 끝이냐가 절대 아니죠. 6평은 어차피 수능에 대한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이 6평을 토대로 수능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대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만전지책이죠. 이 대비를 하지 않고 그냥 간다라고 했을 때는 모의고사가 모의고사를 끝나버리는 참사가 발생하게 돼요. 이 6평을 토대로 반드시 계책을 잘 세우셔서 수능까지 완벽한 플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 3가지 키워드 잘 기억하시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접종 안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6평이 과연 어떤 시험이고 왜 중요한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 시험이 중요하대, 이 시험을 잘 봐야 된대, 그렇지 않거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미리 보는 수능이기 때문이에요. 뭐 3월 학평 아니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봤던 6월 11월 학평과는 달리 여긴 출제를 어디서 합니까? 평가원에서 하고 있죠. 여러분들 학력평가는 교육청, 여기는 평가원. 뭐 교육청이 나쁘고 허접한 거냐가 아니에요. 평가원은 수능을 대비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6평과 또 3개월 후에 보게 될 그 9평을 토대로 올해 수능 문제를 출제할 가이드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응시를 하셔야 그 결과값을 토대로 수능이 출제가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평가원이 예를 들어서 올해 수능을 가지고서 어떠한 계획들이 있고 변화를 예상하고 있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어디서부터 등장한다고요? 여기서 6평에서 등장한다고요. 그래서 이 6평으로 우리는 올해 수능을, 우리가 치러야 될 수능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우리가 작년 수능 이후로 계속 얘기해왔던 연계율이 변한다. 연계율이 변한다. 기본적으로 70%에서 50%로 축소가 된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영어는 간접 연계로 바뀐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 보여지는 데가 어디라고요? 6평이라고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EBS 지문이 있어요. 수능 특강 보고 계시죠? 수능 완성도 나올 겁니다. 거기 있는 지문을 그대로 갖다가 실는 게 직접 연계라면 얘는 주제, 소재, 요지만 비슷한 걸로 다른 지문을 골라서 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EBS 교재에 이런 지문이 있습니다. Human Machine Interaction 그리고 Limitations of Today's Technology 이런 지문이 있어요. 이런 소재가 들어가 있는 지문. 그리고 이게 실제 작년 수능에 23번으로 출제됐던 지문인데 여기도 machines 나오죠. 그리고 human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러니까 소재가 기계와 사람으로 동일한 거예요. 근데 주제를 보시게 되면
뭐 인간과 기계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계 설계 원리에 관한 인간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뭔가 기계와 인간 사이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얘도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인간에게 부적합한 과제를 할당하는 것이 문제다. 뭔가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같은 느낌 오시나요? 같은 내용이라는 느낌이 올까요? 절대 안 와요. 그냥 소재가 비슷할 뿐이지 그냥 아예 다른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문의 내용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보자마자 알 수 있더라도 수능에선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이번 6평에서 느끼셔야 된다고요. 자,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간접 연계라는 게 뭐 그냥 이름만 연계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냐. 그건 조금 초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EBS가 간접 연계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EBS가 연계되는 이유 자체, 태초의 이유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교육의 열풍에 빠져들지 않고 그냥 EBS 시중 문제집, 저렴하잖아요. 그 문제집에 나오는 수준만 할 수 있어도 수능에 있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예요. 그리고 EBS I 강의가 무료로 제공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간접 연계도 그런 초점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수특과 수안에 있는 영어 문제, 그리고 거기 있는 어휘와 문장 수준, 내용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정도의 영어 실력이 갖추어지면 수능 문제의 절반 50%는 풀 수 있다. 그리고 그것과 조금 그거보다 더 쉬운 것도 있고 더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그건 맞춰서 공부해라. 이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똑같이 나오고 안 나오고로 연계 체감을 하고 안 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초점으로 봤을 때 결론은 똑같아요. 처음 보는 지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EBS 공부할 때는 EBS에 나오는 지문을 내가 해석할 수 있고 거기에 나오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의 실력으로 만들어야겠다. 그 기준을 잡고 EBS를 수능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수능이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됐죠? 이게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자, 근데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신유형이 등장할 수 있죠. 처음 보는 문제가 등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수능날 그냥 무턱대고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평가원에서 먼저 한 번씩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유형으로 알고 있는 함축적 의미추론 그리고 42번의 단일 장문 어휘가 실제로 2019학년도 6평, 3년 전 6평에서 처음 등장했어요. 이 의미추론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 30번짜리가 지칭추론이었는데 그때 6평에서 갑자기 의미추론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수능에서 21번으로 이제 위치까지 바꿨죠. 그리고 42번도 원래는 빈칸이에요. 단일 장문 빈칸인데 이게 이제 어휘 문제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어디서 준다? 평가원에서 먼저 보여준다. 자, 듣기 배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같은 경우는 원래 막 앞뒤로 넘어가면서 풀기도 하고 나름 그 패턴에 대한 이해가 있는 편인데 갑자기 순서를 바꿔버리면 당황하게 될 거라고요. 근데 그런 걸 어디서 한다고요? 작년에 6평, 9평에서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능에 반영을 할 건데 어디서 먼저? 평가원에서 먼저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평가원 때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뭐 당황하지 말라. 당연히 당황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걸 풀고 못 풀고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6평이 끝나고 그 6평에서 나온 결과들, 트렌드들, 변화들을 가지고서 수능을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거 누가 해줘요? 제가 해서 알려드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날 최선을 다해서 응시하시고 이걸 같이 분석하는 것만 잘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건 뭘까요? 중간 점검이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만 공부했어요? N수생 선배들도 공부했죠. 그들이 처음 들어오는 게, 그 처음 같이 보는 게 6평입니다. 물론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국어, 수학, 탐구는요 처음으로 같이 붙어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현역들이, 우리 고3들이 성적이 조금씩 등급이 떨어지죠. 퍼센트가. 왜냐면 선배들은 수능 끝나고 지금까지 계속 수능 공부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게 평가원 코드로 나온 문제, 정확히 수능과 같은 결의 문제를 풀었을 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했는데 못 보면 어떡해요? 그게 행운인 거죠. 여기서 내 단점이 드러나야 남은 기간 동안 극복해서 수능에서는 안 틀리잖아. 근데 여기서 어영부영 찍어서 맞았어. 수능날 틀리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정리해 보시면 일단은 미리 보는 수능으로서 수능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출제가 될까 예상이 가능하고 예고가 되었던 EBS 연계 변화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신유형에 대해서도 점검, 혹시 체크해 볼 수 있고 뭐 이런 변화들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 객관적인 상태, 객관적인 수준을 N수생과 함께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6평은 중요하다. 근데 점수를 못 봤다고 중요한 거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시험을 토대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수능을 대비하는 거, 그게 큰 결과가 될 거라는 거예요. 되게 많은 트렌드들이 분명히 보여질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변화도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공부하는 사람과 이거를 딱 알고 딱 이대로 따라가서 변화에 발맞춰서 공부하는 사람은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6평을 치르게 될 건데, 그럼 어차피 최선을 다해서 봐야 되는 거 대비도 잘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백신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1차 접종부터 들어갑시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본기를 쌓으시고 응용 문제도 푸시고 기출도 분석하고 다 중요한데, 실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 있는 거냐면 이게 진짜 찐 시험이다. 이걸 망하면 나는 망한다. 이 느낌이 큰 거거든요. 수능날 왜 그렇게 많은 선배들이 끝나고 울어요? 망했다는 그 느낌 때문에. 이게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풀리니까. 근데 그걸 현장에서 뭔가 한 문제가 안 풀려. 어떻게 될까요? 멘탈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전 감각을 기르셔야 돼요. 아무리 길러도 실전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최대한 비슷하게, 내가 연습해왔던 거랑 비슷하네 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그대로 모의고사를 하는 겁니다. 현장에 모이셔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똑같은 시간을 재고 감독관도 있고 가장 비슷한 상황에서 가장 비슷한 느낌으로 내가 진짜 실전이다라고 내 마인드도 한번 조절해 보면서 풀어보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풀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서킷 모의고사 있죠? 서킷 실전 모의고사. 이게 지금 기존에 2주에 한 번씩 보고 있었어요. 2주에 한 번 텀으로 보고 있었고 아마 저번 달에는 내신 때문에 또 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번 한 달 동안은 저희가 매주 드립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현장에 모여서 실전으로 시간 재고 문제 풀어볼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시간 조절하는 법,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는 법,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만드시고 6평을 보시면 확실히 긴장이 덜할 거예요. 누구보다 그걸 안 했던 친구들보다. 여러분은 못 느끼겠죠. 이걸 하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냥 들어가서 당황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이거를 하시는데 저희가 6평을 대비한다라는 걸 확실히 드리기 위해서 이야호 모의고사를 준비했어요. 이야호,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트렌디하게 따라갔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트렌드를. 우리가 예측이 되었던 변화들, EBS 간접면 계열에 대한 부분도 그대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예상을 할 수는 없는 영역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수능과 평가원의 패턴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저희가 2회분의 문제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동안 2번은 2야호 모의고사를 1회, 2회를 푸시게 될 건데 거기서는 EBS 연계 비율 변경되는 거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변화들을 계속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2회를 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놈의 EBS 연계 때문에 불안하다 정말 EBS 내용 안 외워도 되는 거 맞냐 아니냐 이런 걸 볼 텐데 보여드리겠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며칠 날 이걸 볼지 모르겠지만 10회, 11회, 1회, 2회 그리고 전날까지도 한 번 더 보고 싶다면 14회 서킷까지도 응시하실 수 있죠. 5월 달 동안 총 5번 이렇게 응시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보면서 익숙해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써있듯이 해설 강의까지 준비를 다 해드려요. 이왕 하는 거 여러분들이 틀리는 문제들, 약점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문제별로 해설 강의까지 해드립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정확하게 점검하셔서 매회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실전에서도 도움이 되겠죠.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실전 감각을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정리하시면 서킷이 있고 그 중에 또 2번은 이야호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감각을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면서 또 6평에 대한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았다. 그러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고 거기다가 해설 강의까지 들으면 되니까 약점까지 보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2번째 접종이에요. 자, 실전 감각은 그렇게 키우시면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공부했던 것들이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되죠? 뭘 한다고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지금까지 공부한 게 많거든요. 그걸 잘 활용하는 게 일단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번 달에 중간고사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공부도 못했어. 뭔가 한 게 없는데 불안해. 근데 시간은 얼마 안 남아서 지금부터 뭘 한다고 될까? 안 하면 근데 또 놀아? 그건 아니잖아요. 자, 딱 일주일 동안. 물론 14일이 남았다. 그럼 이걸 2주 하시면 되겠죠. 자, 일주일 플랜을 가지고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업입니다. 제가 3월 총평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업이 난이도가 올라가면 문제가 쉬워도 문제를 못 풀어요. 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업이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쭉 하시다가 일주일을 복습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딱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모든 어휘를 싹 복습을 해서 가져가겠다. 그래 n분의 1을 할 건데 그것도 내가 80강까지 공부했을 때 그냥 n등분, 그러니까 7등분해서 하면 한 번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동안 한 바퀴 20강씩 돌립니다. 그럼 한 번 끝났죠? 그런 다음에는 2배로 늘려서 40강, 80강을 한 번 더 돌려요. 그리고 전날 1에서 80을 한 번 더 돌리면 3회독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오해하시죠? 그럼 이날에 1강부터 80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보는 겁니까? 아니요.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안 외워지는 단어들이 있잖아. 걔네들을 계속 반복해서 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를 3회독 이상 하고 평가원에 들어가시면 어휘 때문에 막히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새로운 걸 외우느라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한 거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자, 듣기도 마찬가지예요. 3월에 듣기 2문제 때문에 굉장히 다들 트라우마가 생겼을 텐데 듣기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일단 평소대로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등급대별로 다를 수 있거든요.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틀리는 개수에 따라 좀 나눠볼게요. 별로 안 틀린다. 제 기준에서는 2개도 많이 틀리는 거지만 별로 안 틀린다 하시는 분들은 그 틀리는 유형들에 대해서 좀 약점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약점 보완. 그래서 고드끝에 유형 표현 스킬 강의가 있으니까 걔를 좀 원포인트로 받아서 들으세요. 걔를 좀 정복을 해보자. 이번에는 한번 다 맞아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3개 이상 틀리는 친구들은요. 일단 마인드부터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빈칸 순서 삽입을 맞추는 것보다 듣기 2문제를 맞추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시간 조절한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일단 듣기에 집중해서 쫙 다 푼다. 듣기의 개수를 올리는 거, 듣기의 오답을 줄이는 거, 여기에 목숨을 건다 라고 생각하고 모의고사 보실 때 듣기만 쭉 집중하시는 거예요. 뒤에 틀리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차별화를 두시되 꾸준하게 계속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규 커리는 당연히 기본기는 중요하잖아요. 꾸준히 계속 하시면 되는데 뭐 신텍스나 고도끝, 고문끝 등 스킬에 대해서 조금 복습을 하시거나 한번 쭉 빠르게 보고 싶은 친구들은 이 스킬 개념 모음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개념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쭈루룩 들어가 있는 강의가 있거든요. 얘를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3월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하게 내 약점이 뭔지 모르겠다 아니면 좀 뭔가 하나를 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빈칸이에요. 3월에 빈칸이 다 어려워했으니까. 그리고 3등급이 목표인 친구들,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은요. 그 친구들이 대부분 다 틀렸던 게 대입파악이에요. 대입파악만 다 맞아도 8점이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원포인트로 들으세요. 상위권은 빈칸, 하위권은 대입파악. 그러니까 나머지도 여러 개 되면 들으시면 좋지만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신 기간에 서킷을 솔직히 쉬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받으면 또 나만의 모의고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그걸로도 모자란다. 저는 1등급을 맞기 위해서 무조건 더 해야 된다면 작년 기출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게 되면 내 상황과 내 목표에 맞춰서 준비하는 나만의 D-7 플랜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휘, 듣기, 정규, 커리큘럼, 문제풀이 연습까지 전 영역에 따라서 막판, 스퍼트를 낼 수 있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꼭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서 하기가 어려우면 담당 선생님을 통해서 꼭 같이 짜시기를,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준비는 다 끝납니다. 준비는 다 끝나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전은 뭐라고요? 진짜 실전이라고요. 긴장감도 엄청나고요. 공기도 다르고요. 그리고 뭔가 어렵다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날도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걸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당일날 어떻게 할까?
자, 시험 시작 전에는 우리가 특히 영어는 점심 먹고 시간이 좀 남는단 말이에요. 이때 뭔가 대단한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또 긴장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냐? 단어를 외워줘요. 단어 복습 다시. 내가 안 외워졌던 거. 그냥 쭈쭈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쭉 보는 거야. 그게 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죠. 근데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로 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쭉 보시면 내가 잡생각 없을 수 있고 긴장과 불안도 없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단어 공부를 하는 거니까 도움도 되고. 그래서 시험 시작 전에 시간 동안에는 꼭 단어를 복습을 하세요. 다른 거 하실 필요 없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시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5가지만 저랑 약속을 하는 겁니다. 실전에서 결국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긴장이 되고 잘 안 보이면 붙잡게 되고 이 모든 게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 봐야 된다. 틀리면 안 된다. 집에서 풀면 틀려도 되잖아. 근데 얘는 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긴장하게 되고 잘 안 되면 또 멘탈 나가고 풀어야 되니까 붙잡게 되고 하면 시간이 모자라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풀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 감각이라고 하는 건 시간 관리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걸 위한 팁을 5개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잘 안 하는, 그러나 반드시 하셔야 되는. 자, 첫 번째, 문제풀이 스킬은 과감하게 적용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이해하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셔도요, 여러분이 그거를 실제로 적용할 줄 모르면 실전에서 못 써먹어요. 불안해서 못 써먹어요. 그러니까 수능날 그럴 거야. 수능날 정말 이게 될까? 안 되죠. 평소에 하셔야 되고요. 6평 때도 과감하게. 틀리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과감하게 적용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화해서 감을 잡으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팁은 뭐냐면 문장을 해석을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시험에서 잘 안 된다고 평소에 때랑 달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조를 다 분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죠. 괜찮아요. 정말 문장이 복잡해서 해야 되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가볍게 해석하세요. 가볍게. 저 근데 의미가 잘 안 들어와요. 이어지는 문장은 같습니다. 우리가 신텍스 어디에서 또 고논 끝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뭐예요? 이어지는 문장은 같다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 잘 느낌이 안 오면 다음 문장 읽어서 붙여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붙잡고 있지 말라고요. 붙잡고. 그 구조를 다 뚫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억을 하시고. 자, 그렇게 읽어요. 그럼 스킬을 적용하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한 번 다 읽는 거고요. 스킬을 모르는 친구들도 뭐 한 번 읽고 잘 안 되면 한 번 더 정도는 읽을 수 있겠죠. 그래도 2번이 최대입니다. 2번 이상은 절대 안 돼요. 그 문제는 그냥 못 푼다고 생각하고 별표 치고 넘어가시고요. 시간이 남으면 그때 다시 보세요. 어차피 잘못 읽은 거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알겠죠? 자, 스킬을 써먹는 친구들은 한 번, 그리고 아니더라도 최대 2번. 됐죠? 이 기준 꼭 지킵니다. 마지막. 결국은 이게 이렇게 해서 잘 안 됐다라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중요하다. 그때. 야, 이거 틀리면 망하는데. 그게 오답률 80%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멘탈 관리? 야, 나만 어려운 거 아니야. 나만 어려운 거 아니야. 넘어가. 됐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이게 시간 관리의 꿀팁입니다. 꼭 필기하시고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알겠죠? 자, 요거예요. 요거. 멈추고 써. 됐죠? 제발 하세요. 생각보다 잘 안 될 거야. 근데 지금 연습이 되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수능 때는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제 등급대별로 나눠서 디테일하게 좀 드려볼게요. 듣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항상 질문이 나오죠. 듣기 할 때 듣기만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다 맞는 친구들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 3가지 정도 패턴이 있어요. 듣기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는 푸시지 마시고요. 듣기를 하면서 목적, 심경, 도표, 안내문 같은 쉬운 문제들,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 없이 해석만 하면 되는 문제들을 같이 병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풀더라도 한 꽤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문제 정도니까 12점 정도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병행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좀 왔다 갔다 했을 때 불안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첫 페이지는 쭉 다 푸세요. 쭉 듣기만 푸시고 넘기면 13에서 17번을 풀 때 그 옆에 18, 19, 20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짬짬이 풀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갈 수 있다. 그것도 불안하다. 그럼 그냥 듣기 다 하시고 독해하시면 돼요. 독해 실력이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시간 돼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패턴으로, 불안하지 않은 패턴으로 골라서 하시면 되는데, 듣기를 3개 이상 틀리는 아니면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1, 2번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확대가 됐어. 무조건 듣기만 하시는 거예요. 듣기만 쫙 하고 독해를 푸세요. 듣기를 올리는 게 먼저니까.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죠? 자, 듣기는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라. 자,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오고 있어서 잘 풀고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잘 풀고 있던 패턴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야? 3등급 이하는 여러분들이 괜히 빈칸 순서를 건드리다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틀리면 안 돼요. 못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푸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뭐냐? 자, 목적, 심경, 일치불일치, 도표, 일치불일치, 안내문, 그 다음에 맨 뒤에는 긴 장문. 얘네들은요, 해석만 잘 하시면 풀 수 있어요. 해석만 하시면. 그러니까 얘네를 먼저 푸세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대입학, 그리고 무관한 문장, 요약문, 장문, 그 다음에 어법, 어휘예요. 자, 어법, 어휘를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법을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은요, 전체를 다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그 지문이 가지고 있는 주제만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때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푸는 겁니다. 뭐 어법은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니까 패스. 이때 그냥 넣어 뒤에다 푸시면 되고. 자, 근데 이 마지막에 있는 아이들, 함의추론, 빈칸 순서 삽입은요, 스킬을 제대로 연습하지 않으면 풀 수 없어요. 해석도 잘 안 되고요. 주제랑도 별로 상관없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래서 얘네는 가장 마지막에 푼다. 1등급도 어려워하는 문제들이니까 얘네들은 가장 마지막에 풀고 1번 순서, 2번 순서를 일단 얘네를 다 클리어만 하셔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얘 다 맞고 듣기 다 맞잖아요. 그럼 3등급 이상이에요. 3등급 달성이 돼. 그러니까 얘네부터 푸세요. 알겠죠? 그리고 1, 2등급인데 저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라면 요거 참고하셔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요거 꼭 필기하시고 적용하는 겁니다. 이 가장 꿀팁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요걸 적용하셔서 그날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적어놓고 그날 들고 가서 하면 당연히 안 되죠. 모의고사 보실 때마다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6평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스팀팩이에요, 진짜로. 자, 이제 마지막이 중요해요. 다 했어. 그러면 6평을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못 봤으면 망한 거고 잘 봤으면 잘 본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6평이 가지는 의미는 이걸 토대로 수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6평이 중요한 거예요? 수능이 중요한 거예요? 수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 시험을 토대로 수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멘탈 관리. 잘 봤다고 별로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본 거니까 축하는 해줘야겠죠. 근데 그 이상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 알겠죠? 저주할까요? 수능날 그것까지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잘 보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만 이해하시면 돼. 자, 못 보면 망한 걸까요? 수능날 잘 보면 되잖아. 6평을 망하는데 어떻게 남은 150일 동안 수능을 잘 봐요?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6평이 중요한 거야. 트렌드를 알고 변화를 알면 대비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분석을 하셔야지 이 잘 봤다 못 봤다를 가지고서 뭘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1번이 멘탈 관리.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요? 분석은 해야 된다고요. 분석은. 이 시험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트렌드가 보였고 이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에 대한 분석과 계획이 반드시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게 끝나면 뭐예요? 내신이에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내신을 해야지 얘를 분석하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 그럼 누가 해줘요? 내가 해줘요. 내가 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꼭 보시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필요한데 여러분이 할 필요는 없고 내가 해줄 거니까 대신에 여러분은 이 총평과 해설 강의를 잘 보시기만 해라. 잘 봐라, 꼭 봐라, 무조건 봐라. 내가 찍었으니까 꼭 봐라. 뭐 그런 의미보다도 그런 의미도 살짝 있지만 아무튼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이 하실 필요 없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대신에 꼭 보시고 이걸 토대로 대비는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내신이에요. 내신. 3학년 1학기 내신을 마무리는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하세요. 다 연결이거든요. 6평이 끝났어. 못 봤어. 망했어. 난 대학을 못 가나 봐. 그러고 정신을 놓고 있으면 이것도 못 봐요. 이거 잘 보셔야죠. 잘 보셔야 되니까 딱 끝나자마자 분석은 저한테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내신 대비하시면 됩니다. 내신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 이후에 내신이 끝난 이후에가 이제 본격적으로 남은 모든 시간 동안 수능을 대비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대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제가 6평 총평에서 가이드를 드릴 거고요. 그걸 토대로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정도에 있거든요. 이제 6평 끝나면 내신 하셔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은 내신 끝나고 9평 전까지 실력 빡 올려야 돼요. 그럼 9평 보죠? 9평 보면 뭐예요? 이제 진짜 시간이 없어요. D-70까지 깨진다. 수시 원서 접수하고 뭐 하다 보면 시간 금방 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6평이 끝났을 때 제가 해드리는 분석을 토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달려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가니까. 이해되셨죠?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계획은 그때 세워놓고 그대로 달려간다. 대신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6평에서 반드시 어떤 변화도 있을 거고 트렌드도 나올 거고 9평에서도 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민감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때 준비할 거고 이때 준비해 드릴 거고 요거 끝나면 또 에이다 파이널에서 또 준비해 드릴 거고 조금 부족했던 게 있다면 또 최파에서 한 번 더 보완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커리큘럼과 컨텐츠를 믿고 오시면 돼요. 다 해드릴 거예요. 변화가 있다면 다 맞춰드릴 거고 분석해야 될 게 있다면 다 분석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시간에 공부하시면 돼요. 대신에 저희가 알려드릴 때 믿고 따라오기만 해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요. 수능, 그러니까 내신 끝나고 서킷만 16번, 에이다 파이널 9월 달에 14번, 최파 20번, 모의고사만 50번 이상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다면 더 넣어드릴 거예요. 알겠죠? 마지막엔 그래서 이제 내 자랑이지. 걱정하지 마라. 자, 6평 결과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토대로 나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러니까 열심히 보라는 얘기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거야. 여기서 나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돼야 그걸 토대로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못 볼까 봐 대충 봐? 최악입니다. 알겠죠? 최선을 다해서 보세요. 못 봐도 되니까. 그리고 그걸 토대로 준비합시다. 그 준비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알겠죠? 총평과 해설만 꼭 들으시면 되고요. 기말 대비 집중하시고 기본기 쌓으면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해드릴 거예요.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요,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수능 자식 계속 할 말이에요. 지금도 200일도 안 남았죠? 좀 있으면 150일 깨지죠? 좀 있으면 100일 깨지죠? 70일 깨지죠? 50일 깨지죠? 금방 수능이다. 그럼 그때마다 시간 얼마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닙니다. 6평도 똑같은 연습이에요. 6평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이드를 드렸으니까 이대로 따라오시고 시험을 잘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잘 보길 바랄게요, 정말로. 근데 그 잘 본 결과를 내 정확한 현재 상태라고 인식을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부족한 것들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다. 6평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야, 그리고 그대로 계획을 세워야 그냥 하는 것 대비해서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보세요. 분석은 제가 다 해드릴게요. 계획도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컨텐츠도 다 해드릴게요. 다 만들어 드릴게요. 대신에 열심히만 해주세요. 제가 더 앞서서 항상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남은 시간 정말 열심히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6평 총평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